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자치단체장을 초청해 올해 지자체 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송귀근 고흥군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소감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아라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흥군수 송귀근입니다. 오늘 아라방송을 통해서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고흥군정에 있어서 변화와 개혁을 통한 고흥발전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민선 7기 군정 목표인 미래비전 130 플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를 본격 추진하는 한 해였습니다. 130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고흥군의 1년 예산을 1조 원 시대로 고흥군민 1인당 소득을 3천만 원 이상으로 고흥의 인구 감소율을 제로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숫자 130 플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만은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해 고흥군이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예산 확보부터 해서 큰 그런 성과들을 냈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작년 말 현재 우리 고흥군 예산이 8,418억 원으로 2018년 말에 비해서 1,398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흥군 예산 1조 원 시대가 충분히 민선 7기 임기 내 달성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고흥 발전을 위한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작년에 국도비를 7,693억 원을 확보해서 전년도보다 무려 1,417억 원을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우리 고흥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하는 고흥군 유사일의 단일 사업으로 규모가 가장 큰 1,100억짜리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유치를 했었고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 113건의 2,19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공모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또 고흥군의 주력 산업은 농수축산업입니다. 농수축산업에 있어서도 한라봉이나 복숭아, 딸기 같은 이 특화 작목의 생산 기반을 조성을 하고 또 수출도 지원을 해서 판로에도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 고품질 신품종 벼 종자를 보급을 해서 미질 향상을 통해서 쌀 농가들도 소득을 높이도록 했었고 특히 수산 분야에서는 금산면 5천항이 국가의항으로 지정이 됐고 또 어촌 뉴딜 사업의 3개 항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앞으로 농촌지역도 많이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또 반면에 또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으신지요? 네, 아쉬운 점도 뭐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군수에 취임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국민 하나되기 운동이었습니다. 고흥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단합하고 화합을 해서 힘을 모아서 지역 발전에 매진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별로 나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작년에 우리 공직자 청렴도가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군수 취임해서 공직자들에게 친절과 청렴을 강조를 했고 교육도 많이 시켜서 상당히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국민 권익위 평가에서 최하 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께 매우 죄송한 그런 마음입니다. 아무튼 금년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전 공직자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고흥군 현안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인구 문제입니다. 또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전국적이긴 한데 그래도 인구를 지탱을 하는 게 유지를 하는 게 또 지역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감소율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 추진하고 계신지요? 1968년에 23만 8천 명이었던 인구가 현재는 6만 5천 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 7기 들어와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해서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 계획 안에는 대략 50여 개의 시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들을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전년도 2018년에 비해서 인구 감소율이 10% 정도 둔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인구 정책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도시민을 우리 공으로 유입을 많이 시켜야 되고 또 공에 살고 계신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유출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입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도시민들이 귀농 귀촌을 원할 때 우리 공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특히 공 출신 청년이 공으로 돌아오는 귀양 청년 정책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역에서 갈등도 없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정착하기가 아무래도 쉽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9월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구군이 직접 운영하는 귀농 귀촌 행복학교를 개설해서 거기에서 사전에 귀농 귀촌에 따른 교육도 시키고 또 교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숙소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정책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내 사랑 공 기금 100억 원을 조성을 목표로 해서 이미 1년 반 동안에 90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으로 들어오신 청년들에게 뭐 취업 창업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귀양 청년 부가 들어오면 정착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가업을 승계할 때 부모 또 조부모의 가업을 승계할 때는 거기에 또 승계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주택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택자금 융자를 알선해 주고 이자를 저희들이 또 일부 지원해 주는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습니다. 특히 이 청년들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청년 아카데미를 개설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취업 창업 관련 교육도 시키고 거기서 또 우수한 분들은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청년 창업을 도와주고 있고 또 녹동 전통시장에 청년 창업몰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조만간 준공이 되면은 거기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창업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 시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또 청렴도 부분이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요? 예. 청렴도 얘기가 나오면 참 국민들께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공직자들이 청렴한 것은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고 또 그동안에 우리 공공군의 청렴도가 계속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청렴도를 좀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자들에게 청렴 교육을 계속시키고 특히 공직자들에게 좀 맞춤형 청렴 교육 또 청렴 컨설팅 이런 걸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제도적으로도 부정과 비리를 발본세곤하기 위해서 익명 신고 시스템, 일명 뭐 헬프라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공무원이나 국민 누구든지 아무런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비행위가 적발된 공무원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한 징계를 조치하고 특히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을 해서 그런 공무원은 공직에서 배제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예산을 위법하게 집행한다든지 상사가 부하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매월 감사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인들과 관련된 청년 문제 향상을 위해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공사 관리 감독을 한다든지 인허가와 관련된 이런 민원인들에게는 설문조사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이행되도록 군수님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하여튼 챙기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군의 기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농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작년에 공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게 좋은 산업이고 좋은 그런 예산이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첨단 농업 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공업망 간척지 33헥타 대략 10만 평 부지에 총 사업비 1,100억 원이 투입이 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여기에 핵심 사업으로는 청년 보육 사업, 또 임대형 스마트 단지, 실증 단지 이런 걸 만들고 이와 연계해서 실제 국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온실이나 육묘장을 만든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청년 보육 사업입니다. 청년 보육센터를 설치해서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매년 교육생 50명을 선발해가지고 20개월 동안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창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이런 계획입니다. 특히 각 분야별로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시키고 또 우리 국민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도 농업인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이론과 실무가 병행되는 이런 교육을 시킨 다음에 스마트팜 임대 단지에 3년간 농지를 임대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농산물 재배 방법이라든지 또 여러 첨단 농기계 활용 방법이라든지 또 경영 노하우 이런 걸 배워가지고 전문 경영인으로 육성시킨 이런 사업이 스마트팜 핵심밸리 사업입니다. 작년 5월에 농어촌 공사와 이수탁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전남도와 우리 군과 농어촌 공사 이 세 기관이 합동으로 현재 실시 계획을 만들고 있고 각종 사전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뿐만 아니고 또 농업 분야, 그 밖에 또 수산 분야, 축산 분야도 또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관련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우리 고흥군의 1차 산업,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6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수축산업을 성장시키고 이 소득을 높이는 것이 곧 국민이 잘 사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수축산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농업 분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외에도 앞으로 첨단 농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첨단 농업 시설 확충하고 또 새로운 농업 기법을 많이 보급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공에 양파, 마늘이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기계화 단지를 만들고 또 신품종을 보급을 하고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개발해 나가면서 특히 기후가 따뜻하기 때문에 애플, 망고나 키위 같은 아열대 작목이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아열대 작목이 잘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이상 기후에 대비한 안전 재배 기술 이런 걸 보급해가지고 과수를 통한 소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수산 분야는 이 공에서 뭐 김, 미역, 다시마, 뭐 굴, 전복 이런 아주 품질 좋은 수산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생산하고 가공하고 또 체험과 관광까지 연계하는 6차 산업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은 체험하고 여기서 사가고 관광과 연계될 수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축산 분야는 우리 공의 한우 품질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이 한우 우수 혈동 생산 기반을 확충을 해야 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도록 해서 한우를 통한 소득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저희들이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품질 좋은 농수축산물이 생산이 되면 생산도 중요하지만 또 제때 제값을 받고 판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판로 확보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마트 입점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도 적극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0년이 고흥 방문해로 지정을 하셨는데 또 관광객 600만 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또 내거셨어요. 관련된 정책이나 계획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금년에 지금 2월 말에 우리 고흥과 여수 연류 연도교가 개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개통을 계기로 해서 금년을 고흥 방문해로 지정 선포를 했습니다. 금년에 고흥에 온 관광객이 한 450만 명 정도 되는데 금년에 목표를 600만 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흥 지역에 관광 콘텐츠를 다양하고 관광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관광 콘텐츠 분야에 있어서는 고흥의 유명 인물 관광 자원하는 문제
박치기왕 김일 선수를 추모하기 위해서 조각공원을 만들고 또 다른 그 도교가 있습니다. 그 도교 네네. 아까 모길슨 선생의 우리 공업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미 자전거 거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네. 자전거 박물관도 만들 계획으로 이미 중앙부처에서 확정이 돼 있습니다. 또 우리 공원 이 편백 숲이 아주 좋습니다. 팔행산과 복례산 이 편백 숲을 이용한 힐링 관광. 또 사계절 꽃이 피는 쑥섬. 섬 중에서 유일하게 도서관, 미술관이 있는 연홍도. 그렇죠. 이런 걸 다 연계해가지고 우리 공을 관광과 건강과 치유와 힐링이 종합된 이런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기반과 관련해서는 우주발사 전망대 바로 옆에 짚라인을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금년 3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아, 올해 3월 준공인가요? 예. 또 그 지역 바다 가로는 모노레일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미 건설하고 싶은 회사와 MOU를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파령대교에서 우주발사 전망대까지 16km 이 도로를 명품 가로수길로 만들기 위해서 작년 5월에 이미 이팜나무로 식재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서 더 들어오면 해창만 간척지가 있습니다. 간척지 유유부지가 넓기 때문에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 또 산책로 데크 이런 걸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을 찾아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관광 정책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 여성, 청소년 이런 분들을 위한 또 시책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특히 우리 공원 노인 인구가 무려 39.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복지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어르신들도 연세가 드셔도 활동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 공 시니어 클럽을 개설을 해서 거기서 일자리를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726명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금 이미 준비하고 있고 2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 겁니다. 또 도양읍에는 노인 복지관 또 치매 전문 요양시설 이런 것이 혼합되어 있는 노인 건강 타운을 만들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에는 공기청정기하고 좌식 의자 앉아서 뒤에 이렇게 다 받칠 수 있는 네네. 좌식 의자를 공급을 해서 노인들께서 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해주고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현재 건립 중에 있는데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건 저의 선거 공약이기도 합니다. 네. 또 특히 요즘 발달 장애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인들에게 주간에 활동할 때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 장애 학생들은 방과 후에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과 관련해서는 여성지원센터와 가족센터 중심으로 여성들의 취업과 일자리를 도와드리고 있고 또 밤에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지원해 주고 있고 특히 공동 육아 나눔터를 마련하고 초손 놀이방 할머니와 손주가 같이 노는 초손 놀이방이 현재 있는데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우리 공에 여성 다문화 여성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 위해서도 일자리 알선 또 여러 가지 교육 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이런 걸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흥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존경하는 고흥 군민 여러분, 아라방송 시청자 여러분, 새로운 고흥의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흥군청 모든 공직자는 2020년에도 고흥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 넘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군정 목표인 미래비전 130 플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 속에서도 고흥군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주민 행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흥군이 고흥 방문의 해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이슈토크였습니다.